안녕하세요. 비상교육 맘엠토 학부모 여러분. 저는 교집합 수학교육연구소의 주단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개념과 유형으로 완성하는 초등수학 공부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초등수학 잘 지도하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사실 엄마들이 수학을 지도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했을 때 나도 수학을 포기했었던 수포자인데 내가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지? 라는 생각 때문에 좀 막연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엄마가 공부해서 우리 애를 수학을 가르친다 라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고요. 우리는 그 관점을 티칭에서 코칭으로 조금씩 옮겨가야 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말씀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요. 초등은 특히 수학 공부에서 해야 될 공부 분야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실 제가 중등, 고등까지도 다 열심히 애들 많이 가르쳐 봤는데 중등, 고등은 되게 목표가 명확해요. 교과 수학이 전부거든요. 일단 중등은 내신 시험이 전부고 고등은 내신 시험과 수능이 전부이기 때문에 일단은 교과 문제집의 종류에서 이제 난이도에 따라서 문제집만 쭉 풀면 수학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굉장히 쉽지만 초등은 문제집이 너무너무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쉽게 아는 뭐 연산 문제집부터 시작해서 사고력, 그 다음에 교과, 그 다음에 심화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여기에 더해서 학부모님들이 이제 인터넷만 검색하시면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무슨 수학 커리큘럼, 무슨 수학이라는 이름을 붙은 여러 가지 커리큘럼을 다 보시면서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이거 정말 필요한가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결론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초등 수학이 정말 세분화되어 있지만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건 정해져 있다. 그리고 각자 아이들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셔야 제대로 된 수학 공부 지도를 하실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따져주면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수학 공부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고력, 심화 뭐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 다 종합하는 세 가지의 수학 공부의 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던 선행이라는 이름이고요. 두 번째는 그냥 학교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공부, 현행이라는 이름이고요. 마지막은 후행이라고 제가 많이 표현을 하는데 후행 좀 낯서신 분들은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쉬우실 것 같아요. 이 세 개의 흐름의 중요도, 우선순위를 말씀드리자면 사실 현행,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후행, 과거에 배웠던 내용 중에 부족한 게 없는지를 체크하는 복습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사실 선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걸 굉장히 거꾸로 뒤죽박죽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은 선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너무 많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현행이라고 생각하시고 후행, 복습은 뭐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닌가? 혹은 지나간 거는 뭐 다시 시험에서 볼 일 없으니까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수학은 위계가 있는 학문이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기초 내용들을 잘 쌓고 올라가야 그 윗학년 내용들도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후행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수학의 파트입니다. 자, 그러면 후행은 누구나 다 필요한가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후행은요, 사실 조금 부족한 아이들이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보충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쉽고요. 사실 실제적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4학년 이전에는 이 후행할 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4학년 겨울방학 때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우리 아이 수학 공부에서 혹시 구멍난 그런 단원이라던가 개념이 없는지만 체크를 잘 해주시면 그 이후에는 현행과 선행을 잘 밟고 올라가서 이제 중등수학, 고등수학으로 쭉 이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초등 4학년 겨울방학 때 그 단계를 한번 거치지 않은 아이는 5학년 올라가서 1학년 때부터 4학년까지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걸 그때야 발견하고 매우 당황하는 케이스. 그리고 이런 습관이 제대로 안 되면 중등 올라가서 초등 수학을 다시 들춰봐야 되는 게 아닌가, 고등 올라가서 중등을 다시 들춰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시간 낭비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행, 제일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선행은 생각보다 중요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왜냐하면 후행과 현행을 잘 다지고 올라가야 비로소 효과가 있는 부분이고요. 누구나 선행이 필요한 건 아니다. 선행을 할 수 있는 아이가 있고 없는 아이가 있다. 이런 얘기들 좀 귀 기울여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행과 후행,
그 다음에 선행 이런 식으로 이제 로드맵을 크게 짜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 다음에는 학년별로 수학 공부의 체크 포인트를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아이가 지금 수학을 잘하고 있는지 좀 의심스러우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일단 지금 풀고 있는 문제집이 보통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푸는 문제집 수준에 부합하느냐, 너무 우리 아이만 쉬운 거 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많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실력이 안 되는 아이가 어려운 문제집을 푼다고 해서 뭔가 완성됐다고 착각하시는 거는 더 안 되는 방법이고요. 지금 풀고 있는 문제집을 90% 정도 소화하고 있다면 제대로 따라가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잘 밟고 올라가서 다음 학년, 다음 개념으로 올라갔을 때 한 단계 조금 높은 문제집으로 도전해보자.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조금 더 마음도 편하시고 아이들한테도 효과가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학년별로 중요 체크포인트 1학년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1학년은요. 사실 수학이 너무 쉬워요. 그죠?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너무 많이 예습을 하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보통 뭐 수세기는 기본이고 2학년 때 배우는 곱셈 구구까지 다 하고 올라가는 아이들도 많기 때문에 초등 1학년 수학이 매우 쉽다고 인식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쉬워서 오히려 실수가 많은 게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제대로 즐겁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아이 입에서 학교 수업 너무 재미없어, 너무 쉬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지를 좀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하고, 아이들한테 학교 수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미리 공부한 아이들은 배울 게 없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공부한 내용들을 선생님 설명을 다시 들으면서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네, 나는 친구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서 선생님한테 칭찬도 더 받을 수 있네, 이런 관점으로 받아들여 주는 것이 아이들한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아이들은 몰라요. 엄마가 자주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상적인 개념, 수학에서 추상적인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추상적인 것들, 그리고 이제 시계 배우기 시작하는 단계라서 시각이라는 이 표현이 아이들한테 매우 낯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는 게 1학년 때 우리 학부모님들이 챙겨주시는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이제 곱셈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들어오죠.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래서 곱셈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곱셈이 덧셈의 원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학부모님들이 구구단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구구단 입학하기 전에도 구구단 송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줄줄줄줄 외워야 하나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거는 아이들이 원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입에 더 나오는 대로 중얼중얼 하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원리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곱셈을 2씩 더하는 게 곱셈의 원리구나, 3씩 더하는 게 곱셈의 원리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면 저절로 알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구구단 우리 아이가 못 외우는데 마음이 조급하시다거나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괜찮다. 오히려 2학년 때는 그런 원리들을 제대로 학교 수업과 더불어서 아이들이 이해하는데 중점적으로 포인트,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때는 자연수의 이제 연산, 사칙연산들이 조금 미숙할 때예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사칙연산에서 구멍 나는 부분이 없는지, 원리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한번 체크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삼각형과 사각형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직관적인 정의를 아이들이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삼각형의 정의를 정확하게 얘기한다기보다는 이거는 이래서 삼각형이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지를 잘 체크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의 개념이 이제 1학년 때와 더불어서 좀 더 확장됐죠. 그래서 이 부분도 시계 보기, 그리고 시각, 시간, 시간끼리 더하고 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3학년 때는요. 첫 번째로 수포자가 등장하는 시기죠. 복잡한 계산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곱하기와 나누기에서 오류를 많이 보이는 때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단원이 있죠. 분수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분수를 5개념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체크해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사실 초등학교 3학년 때 분수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개념을 잘 이해하느냐 아니냐가 4학년, 5학년 때 분수까지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아이들한테 이해시켜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학년으로 가볼까요? 4학년 때는 사실 중요한 게 도형입니다. 도형. 아이들 머릿속에 도형 개념이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중등을 얘기하면서 중등에서의 기하,
도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이거의 기초가 초등 때 오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배우는 도형들은 초등 때 배운 기초 개념들을 이제 발전시키고 이거를 개념 정립하는 거기 때문에 초등 때 아이들이 도형을 처음 배울 때 제대로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4학년 때는 특히나 도형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학년 때 한번 가볼게요. 5학년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학년입니다. 저는 초등 전 학년에서 5학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5학년 때 한번 아이가 수학을 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어져요. 4학년 때까지는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후행을 해볼만 하거든요. 4학년 때까지는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지 않아서 아이가 모든 내용을 다 복습할 필요가 없고 부분적으로 복습을 해주셔도 되는데 5학년 때 일단 수학이 어렵기 시작을 하면요. 5학년은 너무너무 공포스러워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단원이 이제 사칙연산이죠. 사칙연산의 혼합계산부터 시작해서 약수와 배수 뭐 이런 것들을 거쳐오기 시작을 하면서 아이가 멘붕이 오기 시작해요. 분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렵기 시작하죠. 4학년 때까지는 분수가 분모가 같은 그냥 분수의 덧셈 뺄셈을 배웠기 때문에 아이들이 분모가 똑같으니까 분자끼리 더하기 빼기 그냥 했어요. 이거는 그냥 자연수 덧셈 뺄셈 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받아들이는 아이들도 많은데 이제 5학년이 되면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 뺄셈을 하기 시작해서 통분이니 약분이니 약수와 배수니 막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그야말로 분수가 너무너무 어렵고 싫어지기 시작하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이때 분수를 제대로 이해시켜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디부터 솔직히 구멍이 있는 걸까? 되돌아가 보면 3학년 때 5개념으로 인해서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까지 되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5학년 수학은 4학년 때까지 우리가 아이한테 신경 쓰는 게 한 50이라면 한 70, 80 정도로 뭔가 잘못하는 게 없는지 눈에 불을 켜고 조금 지켜봐 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6학년 가볼게요. 6학년은요, 이제 초등 수학을 마무리하고 중등 수학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너무 당연하게 중요한 때겠죠. 그래서 5학년 때 중요하게 다뤘던 여러 개들이 다시 6학년 때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6학년 때 특히나 어려운 단원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비와 비율, 비례배분 뭐 이런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거는 중등 올라가서 이제 함수랑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는지 왜 비례식을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끼리 곱한 게 같은지 뭐 이런 원리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봐 주시고 체크해 주시고 혹시나 잘못 알고 있다면 교과서뿐만 아니라 문제집 또는 그 외의 여러 가지 도구들 예를 들어서 뭐 수학사전이라던가 영상 같은 것들을 통해서라도 보충을 많이 해주셔서 아이들이 모르는 거 없이 넘어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 외에도 우리 아이가 조금 다른 아이들보다 부족하게 생각하는 어렵게 생각하는 단원들이 특별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5학년 때 특정 단원을 어려워한다면 그게 4학년 때 그 개념 연결된 개념은 어려워하지 않았는지 3학년 때 연결된 개념은 어려워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멍 없이 현행 잘 다지고 현행 잘 다진 아이들이 선행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이 이런 이제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그래요. 좋은데 지금 5학년 때, 6학년 때 새로운 단원을 공부하면서 이거랑 연결된 단원 개념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그거 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거를 찾을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질문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이거는요, 문제집의 앞부분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냥 일반적인 문제집들도 다들 있으실 거예요. 여기 이제 첫 단원에 이렇게 커다랗게 단원이 나오기 시작하면 제일 앞에 배울 내용이 무엇이고 그 다음 준비학습이라는 파트가 문제집별로 교과서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자연수의 혼합계산을 배우기 전에 세 자릿수의 덧셈과 세 자릿수의 뺄셈을 할 수 있어야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거든요. 문제집이나 교과서 앞에 앞단원에 있는 이런 개념 체크 문제들만이라도 아이가 제대로 풀고 이해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도 되고요. 특별하게 우리 아이가 이 부분에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잊어버렸어. 이거 뭐였는지 나 헷갈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단원을 이제 아래 학년의 교과 단원에서 찾아서 복습을 하게끔 지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요. 아이들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절대 수학 교과서 버리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뭔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건 과거에 어떤 특정 단원에서부터 어려워서 그걸 그냥 무시한 채로 올라왔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서 복습시켜 주시는 게 후행입니다.
선생님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뭔가 구멍이 난 걸 찾아서 보충을 해주는 거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